세상에 공항 직원이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고. 게다가 짜증난다는 듯 우릴 무섭게 쏘아보잖아. 중국 여행을 위해 중국 공항에 도착한 영국인 가족은 예약한 호텔을 가기 위해 교통편을 알아보던 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예요.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를 무척 좋아해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즐겨보고 한국 음식을 자주 먹으러 다닐 정도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 방학에 맞춰 저희 부부도 휴가를 내고 일주일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첫 해외여행이기도 해서 들떠서 여기저기 자랑도 많이 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시큰둥하더라고요. 한국은 별로 볼 게 없는 나라일 거라고 하면서 중국 여행을 더 추천했어요. 중국은 볼 것도 많고 문화유산도 풍부하다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한국만 여행하려고 했지만 남편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중국도 들렀다 가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국만 보러 가는 거였는데 중국까지 들리면 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더군다나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저희는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며칠은 중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먼저 들렀다가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긴 비행 끝에 중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어요.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찾아가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택시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돈을 아껴보려고 대중교통을 먼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공항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몹시 당황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 해외여행을 꽤 다녔었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공항 직원들은 영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중국 공항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놀랐던 건 그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계속 중국어로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번역기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공항 직원은 번역기가 나타난 액정을 보자마자 인상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놀랄 정도였어요. 공항이든 어디든 서비스직 직원이 그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앞에서 얼굴을 확 구겨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무서웠던지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우리 눈치만 보더라고요. 그 직원은 정말 대놓고 건성건성이었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 직원은 갑자기 바쁘다는 듯한 손짓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해서 더욱 난감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30분 넘게 고생한 끝에 호텔로 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대충 씻고 바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중국 여행의 첫날이 기분 좋지 않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시작된 중국에서의 일정은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점점 더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행 가이드조차도 중국어로만 안내를 하더라고요. 안내를 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서양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관광객들도 어이없어하고 답답해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을 즐기려면 뭘 좀 알고 둘러보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나라의 말로 떠드는 것만 듣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니 여행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냥 바로 한국에 갈걸. 한국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관광객 한 분이 대뜸 끼어들며 한국에는 꼭 들리세요. 난 한국 여행 먼저 하고 여기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한국에 갈 예정이었던 우리 가족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분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만 종일 들어서 엄청 지친 얼굴이었는데 우리가 한국 여행에 관한 질문을 하자 금방 눈이 빛났어요. 한국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나라인지 사람들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딜 가든 영어 안내문도 있어서 여기처럼 답답하지 않다고요. 우리 가족은 그 말만 듣고도 벌써 한국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중국에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차라리 중국을 먼저 갔다가 한국을 갈 걸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한국과 비교하며 더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면서요. 저와 남편은 한국은 더 재미있을 테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래도 다음 코스가 판다 동물원이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동물은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동글동글 귀여운 판다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귀여운 판다를 좋아했고요. 6살 아들에게는 판다 인형도 하나 사주었어요. 아들은 판다 인형을 너무너무 귀엽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사주자마자 꼭 끌어안고 판다 인형만 만지고 놀았죠. 어느새 아들의 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대와 달리 힘들었던 3일간의 중국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에 가서 아들이 가방에 있는 판다 인형을 꺼내달라고 했죠. 당연히 가방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방을 열고 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었는데도 판다 인형은 없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친 상태에서 짐을 챙겨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도 챙겨야 해서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중국 여행에서 좋아하던 판다 인형이 없어졌으니까요. 비행기 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들은 판다 인형이 없어지자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에게 닥친 최대 위기였습니다. 호텔에도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말이 통하지 않았죠. 번역기를 사용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전달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호텔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인형을 찾아줄 수 없다고요. 짐을 챙길 때 신경을 쓰지 못한 저희 잘못이지만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호텔 측은 이미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다 정리했고 인형이 호텔에 있었다고 해도 이미 치웠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며 확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화를 내면서 다른 곳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자신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했어요.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아들을 간신히 진정시켰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들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승객들이 아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건가 싶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피해를 준 건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다른 동물 인형을 가져와 아들에게 안겨주었어요. 판다 말고 호랑이랑 놀아줄래? 라고 하면서요. 아들은 새로운 인형을 보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그 후에도 저희 아들에게 다른 승무원들이 찾아와 번갈아가며 다른 동물 인형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들은 금세 슬픔을 잊고 인형들을 가지고 놀았어요. 비행 시간 동안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큰 감동이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든 안내를 영어로 받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 예약한 호텔까지 가는 길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겨우 길을 찾았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공항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다양한 음식점도 많았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기분 좋게 배를 채울 수 있었죠. 한국 여행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딜 가나 영어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관광지를 다닐 수 있었고 큰딸은 학교 글쓰기 과제에 쓸 거리가 많아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한국 여행 동안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우리 가족은 대대로 토트넘의 팬이라고 얘기했던가요? 9년 동안 토트넘을 위해 헌신해준 캡틴 소니를 우리 가족은 정말로 사랑한답니다. 레전드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겸손하고 개인보다는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늘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시겠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많은 한국인들에게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한국인들은 정말 겸손하고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팬으로서 소니의 고향 춘천도 방문했어요. 손흥민 카페로 불리우는 인필드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축구공 빵도 맛있게 먹고 다양한 굿즈와 의류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답니다. 창 너머로 손 풋볼 아카데미에서 미래의 손흥민이 될 유소년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들 중에도 앞으로 토트넘으로 이적해올 선수가 반드시 있겠죠? 그런 순간이 온다면 뭔가 가슴 벅찰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여행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승무원이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여행이 즐거웠냐고 묻더군요.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했다고 대답했고 승무원은 더 행복한 듯 웃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승무원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맞춰볼래? 하며 아이 앞에 꺼내 보인 것은 바로 아들이 중국에서 잃어버린 판다 인형이었어요. 깜짝 놀란 우리에게 승무원은 아이가 울던 모습이 마음에 걸려 해당 호텔에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해요. 중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죠. 중국어가 능숙한 동료의 도움을 받아 호텔 측에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찾아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론화를 시키겠다고 했다죠. 그제서야 호텔 측은 허둥지둥 방을 뒤졌다고 합니다. 판다 인형은 침대 뒤쪽 구석에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더욱 감동적인 점은 그 승무원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순수하게 아이가 행복해하고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걸로 충분히 기쁘다고 말하며 비행기를 타러 자리를 떠났어요. 인형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한국을 떠나는 날짜까지 확인하고 공항을 돌아다니며 찾아와 준 걸 생각하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는 외국인에게도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과 중국을 다녀왔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한국 이야기만 해요. 다음 방학 때 또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를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소식 전할게요. 저희 가족의 첫 한국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모든 한국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감동촉촉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